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창밖에서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포스트잇이 왕창 붙어 있는 그렇죠. 이제 벽면이 보이는데. 거울을 덮겠어요 이제. 네네.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게 원래는 서점에 필사존이 하나씩 있잖아요. 필사할 수 있게. 근데 책을 옮겨 적는? 네, 그런 거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고민을 좀 쏟아내고 갔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맞아요. 겪었거나 그동안 쌓아있던 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씩 붙이고 가신 거예요, 손님들이.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이야기야. 그리고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이야기 적어놨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 공감하시는구나. 다 똑같은 고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조금 내가 이용을 해보면 재밌겠다. 이 고민이 고민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 재밌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민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그거를 유튜브로 브이로그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포스트잇 유튜브. 들고선 얘기하시고 책 얘기해주시고. 맞아요. 유튜브로 책이랑 연결해서 고민과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예 그 고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손님들과 저랑 관계 형성이랑 그리고 친밀해지는 계기,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인 거죠. 그렇게 고민을 손님들이랑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거나 방법을 찾거나 그럴 순 없지만 자기들이 분명히 그 책을 읽거나 제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가지만 얻어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굉장히 관전 포인트를 하나 찾아낸 게 보통은 독립서점은 서점을 처음 여신 분의 독특한 세계관, 그다음에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방향들이시잖아요. 근데 김현정 대표님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서점이 린 스타트업 방식을 쓰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근데 제 친구 중에 창업 공부하시는 분 있거든요. 예. 제 친구 중에. 그 친구 딱 그 말 했었어요. 똑같은 말.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 경험을 뼈속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에요. 해본 게 담아놓으시-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제가 대기업 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네. 파란색. 네, 근데 오늘 일부러 파란색 입고 오신 거예요. 예, 협찬해 주십시오. 가족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팔아보죠 저희가. 네. 여튼 근데 그 포스트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지금의 세상을 가면 저도 모르게 고민 상담을 자꾸 늘어놓게 돼요. 맞아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제 옆에 긴 의자 있잖아요. 원래 예. 그 긴 의자도 고민 상담용처럼 됐어요 지금. 좀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서점이 네. 약간 이제 길게 생겨서 출입문에서 대표님 만나러 가는 이제 여정이 만들어져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서점원 분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한 경계심들이 좀 있으신 그렇죠. 것 같은데 본인 옆자리에 앉아서 친구처럼 앉게 만든 의자가 있는 거예요. 맞아.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앉아라. 자, 앉아서 이야기해봐. 상사 누가 짜증나게 했어. 이런 개념인데, 친해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대화할 수 있게 옆자리를 좀 마련을 해뒀어요.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약간 담임 선생님 만나는 의자 같은 기분. 예. 스승의 날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지? 그렇죠. 네, 요즘은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요. 3만 원 이상 하면 안 되잖아. 네. 네. 어쨌든 그 고민을 해결한다라는 게 지금 저희는 밀레니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좀 적나라하게 우리나라식으로 가면 M4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어째 보면은 아까 저희가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그게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등대 역할, 길잡이를 해주는 어떤 네. 불빛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좀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까운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N4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포기라는 말, 그리고 노력이라는 말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들려온 거예요. 근데 사실 노력과 포기가 참 상반되지만 그게 함께 묶여져서 자란 거죠, 저희는. 그래서 조금은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고 뭔가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거든요. 옆에 한 명만 있거나 아니면은 살아 숨쉴 공간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힘든 음. 세상이지만 우리끼리라도 여기에서 힘을 뭉쳐보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상업 보완적이에요, 저희는. 느낌이 2018년도에 창업하셨잖아요. 네네. 18혁명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좋다. 네, 오늘 상당히 다양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예. 제가 괜히 그냥 다보스 포럼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 예. 저희 사당 포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네, 같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18혁명 그룹도 어딘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투왕성님 듣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1대1로 그렇게 누군가 포스트잇에서 고민을 놓고 가면은 브이로그 형태로의 이제 한 사람의 고민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종의 처방전 같은 그런 걸 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요소기도 하고 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기도 해서 독서 모임이나 가장 메인 콘텐츠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지금의 살롱인데 살롱. 네, 고민 대화 모임이에요. 그래서 와서 진짜 뭐 하냐면 술 마시면서 고민 이야기를 해요. 아 진짜 고민 콘서트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의 살롱도 어떤 게 시작했냐면 이거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제를 잡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면 불안이라는 주제라든지 내년 계획 이런 것들 지금 5월에 잡혀있는 지금의 살롱은 당신의 요즘 고민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집단 상담 같은 거 보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여기에서 일상에서 흘러 넘친다면 그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고민을 터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짐이 덜리잖아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미드 보면 다 같이 의자 동그랗게 앉아서 난 이런 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살롱은 고민 대화 모임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가 커진 거예요. 얘가 여기저기에서 뭔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제가 또 다 하잖아요. 지원 사업을 미친 듯이 따와가지고 그걸 좀 발전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살롱을 그냥 지금의 살롱이라는 고민 대화 모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뮤지션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기 슈가 레코드라고 인디 레이블 엄청 유명하죠. 네, 거기 대표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공간이 450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저희가 같이 투입이 돼서 책 음악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게 또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도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가는 거죠. 서울식물원에 맞는 뮤지션과 책, 식물 관련한 책 토크를 하면서 뮤지션의 노래를 듣는 거나 와우 북 페스티벌 엄청 크잖아요. 네네. 홍대 네, 맞아요. 네. 거기에서도 젊은 사람들과 또 나눌 수 있는 책이랑 뮤지션들 함께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외부 일정들이 계속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 와디즈 펀딩 올리셔서 성공한 것도 봤어요. 맞아요. 와디즈로 슈가 레코드랑 같이 했었죠. 네,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인디 씬 얘기는 홍대 쪽 얘기 위주로 가는데 사당동에도 그런 씬이 맞아요. 근데 슈가 레코드 대표님이 그런 열정이 엄청 많으셨어요. 홍대 말고 사당에도 이런 인디 씬들을 폭발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런 에너지가 강하셨죠. 잠깐 돌아가 보자면 아까 주막 같은 사당을 얘기했지만 실상은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 여기 있으니까 골목 다녀보면 연기나 춤이나 노래 연습실이 굉장히 많고 문화적으로 좀 다양성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지도 봤을 때 소극장도 3개나 있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소극장 3개 있다고 일단은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뮤지션 분들, 연기 준비한 친구들 굉장히 서점에 많이 오고 있고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그리고 뮤지션 분들이랑 만나서 서점 손님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기획하고 외부 일정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밀레니얼 얘기하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획자로서의 면모가 막 이렇게 막 아무래도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새천년이나 새천년 세대들은 너무 싫다 새천년. 너무 거부감 들어. 예전에 창조 경제 이야기하던 시절에 새천년 예, 체조도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게. 어쨌든 간에 이제 네. 문화 다양성을 배경들로 다양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기획의 어떤 영역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북콘서트를 조금 뒤틀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친구들이 작가와의 대화도 좋고 작가님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리고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와의 대화,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콘서트에 작가는 없는 거예요. 작가는 없고 저랑 책이랑 뮤지션만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막 고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정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라고도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있는 역할을 해요. 약간 트렌드를 만들어내신 게 요즘에 현대카드에서 그 골목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네네, 뮤지션들하고 봤어요. 행사하잖아요. 코비드-19 사태를 미리 예견하신 게 아닐까. 예. 내가 다 먼저 했어. 슈퍼 감성 우리 건데. 요즘 슬세권인가? 슬세권. 네. 슬리퍼 신고 쭉 다녀올 수 네. 있는 정도. 제가 지세 한창 홍보할 때 슬세권 엄청 밀었거든요. 진짜 근데 슬리퍼 신고 오시거든요. 우리 손님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슬세권인데 왜 아무도 조명을 안 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저희가 편집장님하고 한동안 이제 논란을 좀 해본 게 논의죠. 논란이라기보단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데가 우리의 로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렇네. 근데 대부분 저희는 슬리퍼를 신고 오시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콘서트가 단순히 작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재밌는 거, 쉬운 거, 그리고 그렇죠. 떠먹여주는 거, 예.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무엇보다 같이 즐기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소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하고 싶잖아요. 사실 일상에도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재밌는 걸 어디로 찾을 것인가. 그리고 딱딱한 책이 딱딱하지만 않고 이거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음악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면에서 보니까 10번 출구에선 가장 먼 곳이지만 주거 지역에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스타벅스하고 싸워볼 만한데요. 제 라이벌이에요. 맨날 한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사람 얼마 있나. 네, 재밌네요. 네. 어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 오늘 밀레니얼 세대 말하기 전에 뜸을 들이게 괜히 제가 새천년 세대 얘기를 꺼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입이 요망하네요.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니까 그 세대로 하죠. 네, 그 세대.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가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다 보면 이 세대가 뭘 느끼고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엄청 많이 느끼고 있고 오시는 분들을 저도 분석을 해야 어떤 책을 더 제안해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본 게 20대, 30대로 한장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20대 초반 친구들은 저랑 정말 이야기를 하러 오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서점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잘 시켜줘요. 여기 서점 있어. 이거 알리고 홍보해주고 바이럴시키고가 제대로 되는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굿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맞죠. 서점에 굿즈 있으시죠? 네. 예. 맞아. 독립출판물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0대 초반에는 굿즈를 소비하는 친구들이라면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30대 분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게 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굿즈와 콘텐츠는. 그 콘텐츠가 책, 제가 제안해드린 책 혹은 모임들 아니면 제가 다니고 있는 외부 일정들을 좀 따라와주는 행동하는 팬덤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동네 BTS시군요. BTS만큼 돈을 왜 안 벌지? 네, 저의 고민이에요 요즘. 그런 식으로 좀 나눠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두들 소통은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그게 말 많은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용하게 잔잔하게 은은하게 대화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다 다루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말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 안에 콘텐츠 다양성이 생긴 거군요. 네네. 저도 가서 혼자서 이렇게 좀 은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오세요. 어색하네요. 저희 오세요, 사무실에서 오세요. 사라지시면 이제 서점으로 찾으러 가야 그게 돼요. 아니라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실까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아. 이미 많아. 갑자기 자신감이 막 저도 이상해서. 그래도 자영업자잖아요. 간혹 계세요. 예. 네. 그 취재하러 가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여튼 뭐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그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세대들도 고민은 많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40대 분들도 오시고 재밌는 거는 그 동네 할아버지분, 나이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분이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는 참 싫어하는 단어지만 그냥 그 세대로 생각하면 미스 김이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그래서 미스 김 와가지고 커피 한 잔만 줘. 얼마나 멋쟁이세요. 커피 한 잔만 줘 해서 어떤 걸 하시냐면 시를 읊어주세요. 근데 그 시를 다 외우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읊어주시면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가끔은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외로웠겠다. 그러니까 저 나이에 시를 읽고 같이 시에 대해 대화를 해보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40대 분들이나 뭐 50대 분들 다양하게 오시긴 하는데 그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은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가지는 고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똑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제가 뭐 경험이 너무 뒤떨어지잖아요. 40, 50대 분들이랑. 그러면 거기에 생각나는 책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기도 해요. 굉장히 세대 폭이 넓게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잡으면 모든 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제 약간 추측인데 저희가 항상 이제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라고 제가 표현하고 네네. 싶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과 MZ 세대 합쳐서 얘기하는데 네. 그 패턴이나 트렌드를 오히려 5, 60대 분들이 요즘에는 소비를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 콘텐츠와 소구가 생기니까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시를 읊어주시는 분은 요즘 친구들의 문화를 좀 알고 싶다 해서 오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서점을 그분들은 못 들어오세요. 원래는 얼마나 낯선 곳이고 젊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 보다 하시는데 과감하게 문을 여시는 거는 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신 거죠. 예, 진짜 5월에 방송하는 느낌 나네요. 가족의 따뜻함.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순창에 방랑사롱 갔었는데 그분이 할머니들과 힙합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래퍼분들을 모셔서 멋있다. 이제 원래 마음에 담아놓으신 얘기를 랩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대박이다. 할미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 지금의 세상에 오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요즘 세대와 같은 연령대라면 힙합을 하시면서 랩을 그렇죠. 하지 랩을 않았을까. 하신 거죠. 뭐 맞아요. 어쨌든 랩의 원형은 이제 포임이니까. 예,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아까 왜 또 다른 가족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정확하다. 또 다른 가족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가족보다 저희는 우리끼리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많이 붙이고 그리고 서로 인스타로 보고 생활하면서 어떤 걸 하는구나라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나 다름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택배를 못 받으면 예. 지금의 세상으로 보내요. 아니 바로 옆에 택배 받아주는 그 편의점이 있는데도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뭐 등기 급한 거. 그러면 갖고 오라고 예. 괜찮다고. 근데 그러면 택배 주는 왔는데 거죠. 예스24 교보 이런 거면 그러면 제가 작살 나겠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라이벌에서 지금 산 거야? 그쵸. 아무래도 이제 사장 쪽에서는 알라딘보다 지금의 세상이 세니까. 예. 언니가 포인트는 정리 못 시켜주면 커피 한 잔 준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 거죠. 근데 또 다른 가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이죠. 사당 일동의 1인 가구, 사당 일동 1인 가구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세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즈니스 쪽에서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저의 성격인 거죠. 성향. 왜냐하면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예. 근데 왜 너희는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이건 저의 성격이고 저의 성격에 맞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반영이 되는 콘텐츠인 거죠. 그럼 지금 거의 지금의 세상은 책이 매개일 뿐이고 다양한 콘텐츠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제가 책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연결고리가 책이고 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점의 형태를 띈 일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게 책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시고 외롭습니다. 그렇죠. 독립서점계에선 또 유명한 또 사회 진행 기획자로도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상투적 표현인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큐레이션 서점 25권밖에 없는 서점이 너무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뭐야 서점인데 25권밖에 없어? 이게 서점이야? 라는 말을 초반에는 진짜 많이 듣다가 이제는 이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몇 권만 있는 거.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그 세대와 소통하니까 저도 지금 이게 밀레니엄 속에서 그러는데 EBS에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같이 나오셨죠. 요괴라면 쪽하고 네. 해서. 그 청소일 하는데요라는 작가님이랑 요괴라면을 만든 옥토끼 프로젝트의 예. 부대표님 박리안 대표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나는 브랜드다라는 제목으로 그때 방영이 됐는데 저의 컨셉이 연결이 브랜드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다 브랜드가 달랐는데 저는 연결이 브랜드였고 그게 실질적으로 맞았고 연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서점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때 방영된 게 정말 제가 하는 일들, 문화기획 일들이 다 담겼어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하게 트렌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진 거죠. 아, 그렇죠. 선망의 대상이죠. 근데 사실 트렌디하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리는 수단이 요즘 다 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해보고 문화기획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신기한 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몇 분 안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게다가 뭐 행사 MC까지 뭐 하시고 이런 분들은 드물어요. 네. 그걸 강점으로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행사 기획이랑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던 게 사실 북콘서트는 누구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기획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독보적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다가 코로나가 다 망쳤죠. 그렇죠. 근데 잠잠해지면 또 뭔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25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출판이나 서점 쪽에 계신 분은 25권이라고 얘기하죠. 25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25종. 그거는 책의 맞아.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책도 25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종류가 맞아요, 25개. 네네. 그래서 25종의 책을 5가지의 범주,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큐레이션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얼핏 든 생각이 뭐냐면은 특정 카테고리 매니아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있고 가장 많이 쉽게 찾아가시는 건 확실히 마음의 편안함. 거기에는 에세이, 독립출판물, 그림책 엄청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게 행복에 대한 갈망. 그쪽은 철학 심리학 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점점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면서 저랑 성향이 비슷해지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사회과학 쪽 이 많아지시고 계시죠. 대표님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놀러 오신 분이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했던 사회과학책을 다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지세에서 안 사셨어요? 왜 지세에서 안 사고 딴 데서 사세요? 막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고민이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한 거죠, 그분이랑. 그러니까 컨텐츠 소진 속도가 빨라진 거군요. 이제 지금의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원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인권에 대한 책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인권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또 오기 시작하고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저의 취향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명상에 심취해가지고 명상책을 막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명상에 관심이 있어지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원래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주고 그런 거죠. 라이프 스타일의 동기화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라이프 스타일, 보여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내면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엄청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힙한 거보다 마음의 정신 뭐 이런 부분이 힙한 걸 좀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이분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실 것 같아요. 채널 하나 만드시는 이미 있잖아요, 근데. 돈 버나요, 저? 저희가 뭐 빨리 저희가 뭐 매니지먼트 하나 만들고요. 관리 좀 해주세요. 빨대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팟캐스트라고 하셨는데 MOU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지금 낚였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는
그 김현정 대표님 10년 후, 20년 후를 막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컨텐츠와 커뮤니티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뭐 다양한 단면들을 축적해 예, 가시는 예. 분이면은 뭔가 베팅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투자하세요, 다들. 예. 혹시 뒤에 지금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있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다 드는데. 하잖아요. 맞아요. 디자인도 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10년 뒤는 나아져야 되죠, 뭐. 네네. 좀 뭐랄까 좀 약간 존경심이 좀 생기는. 아, 네. 감사합니다. 줄 서야 그런 되겠네요. 말씀이었어요. 예. 네. 아유, 뭐라도 던져줘야 되는데 던져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네, 일단 사인을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저서가 나오면 거기다 제가 붙여가지고 이제 또, 여기 액자로 만들어주세요. 아, 예. 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또 서점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아직- 일터로 가야 됩니다, 네. 제가. 고민들이 오고 있으니까 만나러 가셔야죠. 네, 남들에겐 주말이라서 제3의 장소지만 본인에겐 일터이기 일터죠. 때문에 아, 네. 예. 고민들이 주말에는 왕창 온답니다. 아. 고민이들이 네. 만나러 가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놓아드려야 될 시간이 예, 왔어요. 예. 아, 너무 일정이 바쁘시고 아, 예, 되게 슈퍼스타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고 처음엔 저희가 주제를 가족에 대한 걸 드릴 거라는데 가족 얘기를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오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네네. 독립서점 이야기, 사당동 이야기, 사당동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셨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콘서트나 이런 문화기획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예.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나왔고 마지막 부분 가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저희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현실 왜곡장 얘기하잖아요. 김현정 대표님 만나면 꼭 의도한 대로 말 못하고 고민 얘기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진짜 페이스로 꼭 맞아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약간 팟캐스트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니 있어요. 저희 끌었어. 네, 저희 비로컬이 갖고 있는 고민을 여기다 다 내놨어요. 저희가 막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가지고 저도 재밌어요. 방송하러 가셨을 때도 PD분들이 고민 고민 얘기하고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상해 이거 진짜. 맞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그 어디죠? 그 소상공인 방송에서 취재 온다고 그래서 와 맞아요, 네. 맞아요. 방송 KTV 찍는다 구경 가자고 갔는데 거기 기자분이 안 나오시는 네. 거예요. 뭔 취재가 이렇게 길어 촬영도 다 끝난다 그랬더니 고민 상담하고 기자님의 고민 상담. 또 웃기는 게 자녀 교육 상담하고 아, 예, 예. 나도 엉망진창이었다. 뭐 이런 예, 이야기 예, 해드린 예, 거죠. 예. 그래서 아, 조만간 이제 장관님이나 대통령님 오셔서 고민 상담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뭐. 예. 그 자리 물러나.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움켜잡으려니까 더 안 되는 거라고 내려놓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맞아. 예,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예.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 쇼 하나 여기서 만들어 주시죠. 아, 김현정 쇼? 네. 이미 있는. 예. 이미 있어요? 아 있다 김현정 맞다 있다. 네. 개명을 해야 되네. 아무튼 아니요, 지금의 그렇습니다. 세상 쇼 한번 네.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